자, 이재명은 어제 다른 토론회에서 천방지축 국민의힘 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빠질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자말자 어젯밤 9시에 대깨문 유튜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떠드는 부분이 배경이 있었던 거죠. 이 관계자들이 강남 등 전국 곳곳에 수백억짜리 빌딩들을 사들인다 하는데 101억을 배당받았다라는 김만배의 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만배의 누나가 2019년 4월에 윤석열 부친 윤기중 전 교수의 집을, 연희동 집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김만배의 누나는 천화동인 3호의 멤버인데 김명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죄다 김만배 관련 인물인데, 김만배 누나 김명옥이 윤석열 부친과 부동산 거래를 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에 매입했고, 그리고 등기 이전을 7월 2일에 했다고 합니다. 이 등기 이전을 했을 때가 윤희 총장 후보가 됐을 때고, 샀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입니다. 자, 열린공감TV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윤희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김명옥의 동생 김만배가 법조기자를 오래 하면서, 그래서 이 김명옥이 윤 총장 부친 집을 산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뭔가 김만배하고의 관계로 총장이 지금 되려는 사람이 집을 팔은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윤 총장 측은 부동산 10군데에 내놨고 매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19억이면 당시 매매가보다도 훨씬 싸게 내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친이 고관절 수술을 해서 계단이 없는 아파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자, 요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던 걸 갖고 이제 윤석열을 여기에 끼워 넣어서 같이 두들겨 잡으려고 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추미애가 어제 다른 이야기도 하나 했습니다. 대장동 문제에서 윤석열을 언급하면서 제가 전에 약간 운만 띄운 최태원과 박영수, 그리고 최태원 동생이 키넨 파트너스에 돈을 빌어줘서 그것이 이 나무기가 주도하는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초기 운영 자금과 땅 매입 자금이 되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곽상도 박영수를 묶는 유일한 고리는, 그러니까 곽상도가 왜 들어갔냐. 박근혜 정권 때 민정수석을 했다. 자, 박영수가 왜 들어갔냐. 박영수는 또 최태원이가 93억을 줬는데 불기소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연결하려 하겠죠. 그래서 그게 최태면에 지금 깜빵에 있다가 사면된 거, 그리고 또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불기소된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윤이 수사팀장이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해명을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윤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설계를 자기가 했다고 자백한 이재명이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방에 갈 거다라고 말을 했고, SK는 최근에 한 변호사가 최태원이 화천대유에 태운 돈의 실소유주다라는 사람을 최태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가 하고 싶은 것은 윤이 자신이 몰랐던 일인 것처럼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실소유자를 구속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박영수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태원과 관련된 혐의를 덮어줬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이 몰랐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 최태원이 사면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곽상도가 관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엮이는 게 최태원이, 최서원이, 박근혜다. 그러면서 이제 또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이야기까지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본격적으로 이 의혹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지금 이재명을 방어하기 위해 여권 핵심부가 매우 광범위한 정보들을 오래전부터 수집했고 차례대로 곽상도부터 시작해서 원유철이 언급되었죠. 오늘 또 더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천대유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서 7년 동안 근무하고 최근에 유동규와 이 동업을 해서 유언홀딩스를 차리고 남욱과도 관련 의혹이 있고, 자, 이런 그 정민용이가 국민의힘의 비서관 출신이다.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계열 한나라당 새누리당 복수의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력은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에 있었고 해당 의원은 윤석열을 지지한다. 요래서 이제 이재명과 이화영의 이 관계에서 지금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이 천하동인 1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정민용이는 국민의힘 계열, 야당 계열의 비서관 출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투구 싸움으로 진흙탕으로 여야가 다 얽힌 것처럼 몰아가면서 이 일의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가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윤석열 측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에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명확하게 조기 해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골 때리는 거는 지금 이재명이 그 공영 개발을 한다면서 업자들한테 땅을 다 줘버리는 바람에 대장동 공공부지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성남의 그 대장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부지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남시가 올해 7월 16일 이 성남의 뜰한테 1036평방미터 약 한 30평 정도의 토지를 37억을 주고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평당 12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도상 소재지가 대장동 공공청사 용지 1이라는 거예요. 성남시는 여기다가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로 추진되어 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금 성남시가 시행사로부터 용지를 추가 매입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성남시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5,503억의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주민센터 사는데 37억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파출소, 소방서 용지도 마련하기 위해 성남의 뜰과 또 계약을 해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구역 내 땅들은 전부 시행사인 성남의 뜰 땅이라서 공공용지라도 성남시가 사야 된다. 웃기는 짜장이죠. 애초에 공영개발을 했더라면 이 부분을 갖다가 떼놓고 나머지만 성남의 뜰이 이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넘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파출소, 소방서까지 사면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300만 원에 수용당했는데 개발 초기에 성남시가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했더라면 1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다가 토지 건설 비용 한 100만 원만 넣어서 살 수 있는 것을 3배 이상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 토건 비용 정도만 들리면 될 걸 갖다가 이런 헛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 방식의 공영 개발이라면 사업 초기에 공공부지부터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인데 잘못된 개발로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 공영 주차장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공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연말에 성남의 뜰이 사업 끝났다고 해산해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성남시가 시설 개선에 대해서 돈을 또 집어넣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성남시가 공원 조성을 한다면서 미리 거기에 택지 개발 민간 시행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지금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그걸 해보겠다고 땅을 소유한 사람의 부분을 성남시가 공영 민영 합동 개발한다면서 그 땅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소송을 걸어가. 지금 300억을 또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부지도 지금 사야 될 판이고 그것도 100억 넘어갈 거고. 자, 거기에다가 지금 300억의 돈은 이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 땅을 갖다가 지금 공원 조성 부지를 갖다가 포함시켜 버림으로써 소송에서 져서 300억을 물어줘야 되고, 또 거기에 임대 부지, 즉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 부지를 대장동에 좀 해놨어요. 그런데 그 임대 부지를 지금 이 대장동 서민주거지로 A9 그 구역에다가 했는데, 화천대유는 사업부지 구역 15개 중에서 5개를 갖고 가가지고 15만 평방미터를 갖다가 자기들이 수의계약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양이익 4,500억을 받다고 했죠. 근데 그 5개 구역 말고도 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개발주택 부지였던 A9 구역에 9,552만 평방미터, 약 1만 평방미터도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몫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보면 성남의 뜰이 토지공사의 A9 구역을 291억에 매각했는데, 자, 지금 성남의 뜰이 LH 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 부지를 매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할 사람은 지금 토지공사가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주택토지공사 LH가 하지요. 근데 이 돈이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하동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 15개 구역 중에 임대주택 부지는 A9과 또 A10 구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림에 보여드렸을 때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게 큰 게 A10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하단에 있는 게 A9 작은 건데, 그 작은 부지를 갖다가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사업이라면 아예 애초에 성남도계공이 그 부지를 넘겨받아 가지고 서민을 주거를 위한 개발을 했어야 될 부지인데, 이런데 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이 임대주택 부지를 놓고 특이한 가점 방식을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도계공은 민간 사업자가 A9과 A10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개발공사에 제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에 민간 사업자가 A10 부지를 제공하면 70점, A9 부지를 택하면 20점의 가점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A10 부지 제공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래서 A9 부지는 성남의 뜰에 귀속되어 붕 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의 뜰이 향후 A9 부지를 매각했을 때 화천대유가 이 매각 대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짜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7년 사업이익 배당 과정에서 돌연 A10 부지를 제공받는 대신에 현금 수령을 택했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2017년에 그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야 될 건데 현금으로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사는 임대주택 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할 수 있다라는 약정을 근거로 두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성남의 뜰은 A9, A10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공고를 해서 2년 뒤에 A9 부지는 291억, A10 부지는 1830억. 이게 이제 은수미가 성남시의 공공임대 부지를 매각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 70채 가량의 공공임대는 사라지고 그 부지에 그 대신 들어선 것이 공공분양이 749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두 개 다 지금 LH가 가져갔는데, 자, A10 구역의 매각 차익,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해 놓은 1822억이 1830억으로 된 8억은 개발공사가 가져갔고, A9 구역의 매각 자금 291억은 전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 임대 부지를 팔아먹은 돈까지 화천대유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